갤럭시 S25 산 사람들 초특급 호재 떴냐? S26 시리즈 엑시노스 떴다. 우리나라 커뮤니티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아니, 부정적인 의미로. 왜냐면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에 퀄컴이 만든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실제로 여기 MWC 현장에서도 솔직히 중국산 폰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저는 가장 잘 만든 폰이 갤럭시 S25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태문 MX 이제 사장님께서 요즘에 좀 극찬 받는 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S25에 삼성전자에서 설계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칩이 아니라 퀄컴에서 설계하고 TSMC에서 만든 칩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굴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쪽의 반도체 쪽 사업부랑 모바일 쪽 사업부랑 엄청 싸웠다. 이게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갤럭시에는 삼성이 설계하고 만든 액션스 시리즈나 퀄컴이 설계한 스냅드래곤 시리즈 둘 중에 하나의 AP가 늘 들어갔어요. 좋은 AP가 들어가야 뭐 배터리 타임도 길어지고 스마트폰 자체의 성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퀄컴 칩이 들어간 갤럭시를 조금 더 선호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액션스가 근래 좀 삽질을 좀 하다 보니까 성능이 경쟁사 대비해서 다소 부족했거든. 그래서 소비자들은 S25에 퀄컴 칩이 탑재되었다 했을 때 와 환호를 했죠. 근데 S26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S25 사라고 협박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이 올해 한 4분기쯤에 대량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올해 9월쯤에 대량 생산을 하는 건 2026년 1월에 나올 갤럭시에 탑재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2나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노는요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에서 채널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은 뭐 3나노, 2나노가 아니라 좀 마케팅 용어거든요. 실제로 3나노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다는 의미예요. 여하튼 3나노 경쟁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사실 TSMC한테 완패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세계 최초로 3나노 GAA가 달성한 다음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S25의 뭐 스냅드래곤도 TSMC의 N3 공정을 아이폰 17의 A18 프로도 TSMC N3 공정을 그냥 TSMC가 파운드리의 한 60에서 70%를 먹어버린 상황입니다. 이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을 잡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건 뒤에서 제가 제 생각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팩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3나노 고객들을 잡는데 삼성전자는 실패를 했고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3나노보다 더 윗스텝인 2나노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3나노보다 어려운 게 2나노. 여기서 3나노도 수율 50%를 못 맞춘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어떻게 2나노를 하냐 말이 있었는데 2015년 2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는 SF2 시험 생산에서 30% 이상의 초기 수율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SF2 공정으로 만들어진 GAA 칩이 SF3보다 12% 성능 향상이 되고 25% 전력 효율이 좋아지고 칩 면적이 5%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부자들은 퀄컴이 주접식 생산 일부를 이제는 또 삼성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즉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수율 30% 달성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예요. 다만 실제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율이 60% 안정적으로는 한 70%는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하지만 첫 스타트가 30%니까 하반기에는 한 6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업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공계 출신인 전영현 부회장이랑 이제 송재학 CTO를 사내이사로 내정했고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를 사회이사로 선임했거든요. 즉 이공계 중심으로 G탑을 싹 바꾼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긍정적인 신호예요. 왜냐면 요 세 분 다 전자공학 반도체 박사학위자들이에요. 이제는 진짜 삼성전자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거죠. 여기 뒤에 갤럭시 엣지 있잖아요. 요거 봐요. 예쁘잖아요. 기대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S26에는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반드시 탑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S25 엣지에는 아마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이 탑재되어 있을 텐데 S26에 엑시노스 탑재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해요. 단순히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능 향상과 뭐 그런 걸 바탕으로 선택된 결과고 대한민국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피디님 여기 보세요. 솔직히 엣지 어때요? 심플하네요. 네,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예뻐요. 근데 카메라가 두 개밖에 없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옆에서 보시면 놀랍습니다. 피디님 옆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와 근데 진짜 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까? 양심 고백하면 우리가 앞에서 중국 스마트폰들을 좀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게 좀 더 얇긴 해. 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진짜 얇게 만들었다. 대단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중국 이걸 먼저 해버렸어. 그게 조금 아쉬워.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삼성전자가 패기랑 자신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전설의 3대장이라 불렸던 진대재 장관님께서 삼성전자 입사했을 때 왜 입사했냐는 질문에 일본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서 일본을 압도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도전 정신이랑 자신감이 오늘날 전 삼성전자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한 게 문제 되던가요? 아니요, 문제 안 되죠. 오히려 가슴에 불을 지피잖아요. 상상해 봅시다. SFF라던가 세이프 같은 공식적인 삼성 행사에 갑자기 이종현 회장님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부족했다. 하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3년 안에 우리가 최고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직원들 가슴에 불을 지필 거예요. 뭐 일부 사람들은 또 말꼬투리 잡으면서 뭐라 하겠지만 개가 짖는다고 달려가던 기차의 속도를 늦출 순 없습니다.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서 카이스트랑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연봉 2억이 아니라 월 200만 원 받으면서 주 100시간씩 몰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더가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들 미쳤다고 해도 그게 된다고 믿는 미친놈들이 결국엔 세상을 바꾸잖아요. 지금 여기 MWC를 한번 둘러보세요. 중국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있는, SK가 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잠재력은 진짜 너무 아쉬워요. 결코 작은 한반도에 머무를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폐왕색의 패기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맞아 죽어도 세계 시장에서 맞아 죽어야죠.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삼성 욕 좀 하지 말고 SK 욕 좀 하지 말고 응원 좀 하자고요. 언더독의 반란이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TSMC 잡고 세계 시총 1위로 가는 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넣은 우리 주식이 10배로 불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人の夢は終わらねえ。そうだろう。 언더독의 반란을 한번 응원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삼성 몰락 같은 건 진짜 역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시대가 끝났다고? 아니요,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세계 1위가 되는 걸 저는 꿈꿔봅니다. 파이팅! 갑시다. 다음 부스로. What do you think? 그러면 이번에 시진핑 한번 더 물어볼게요. 시진핑. 노래라고 하네? 왜 노래라고 하지? 내가 첫 자리 잘못했나?